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특히 그 두 분의 자원봉사자들, 다이빙배를 타고 나오셨던 그 자원봉사자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계속 돕기 위해서 왔다가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쫓겨났던 그 많은 민간 다이버들 중에 두 분입니다. 두 분은 모두 20년가량 다이빙을 전문으로 해온 강사 이상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바로 발만 동동 구른 채 눈앞에서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 3차 시기 때 멀리서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속상한 마음에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술집 주인이 그럼 가서 도와줘라 해서 대전에서 진도까지 택시비를 30만 원을 줘서 그 택시 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었는데 정말 온갖 방해 공작 가운데 다이빙벨이 성공하는 걸 보고 기뻐서 물로 축배를 들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경의 방해와 속임수는 집요했습니다. 이 선수 쪽으로 하라고 했다가 갑자기 선미 쪽으로 바꿨죠. 선미 쪽은 보신 것처럼 인양하기 전에는 수색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미라고 그나마 가르쳐 준 것도 선미가 아니었지요. 바로 옆에 언딘 바지선에서 일하고 계시던 SSU의 중령이 아니었다면 그분이 바로 깜짝 놀라서 거기가 선미가 아닙니다, 중간 부분이다 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계속 고생을 하다가 잠수사들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더구나 조류 때문에 사용하지 못할 거다라고 했던 다이빙벨은 아무런 유속의 저항도 받지 않고, 유속의 저항이 있었지만 이 버팀줄과 추가 잡아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그 안에 유속의 방해 없이 편안하게 무려 2시간 동안 잠수를 해서 53분간 선 내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 제거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함께 보시죠. 사고 발생 16일째인 4월 31일 새벽 3시 20분. 두 차례 걸쳐 사고 해역에서 쫓겨나고 다시 세 번째 시도를 위해 현장에 도착한 다이빙벨이 끝내 잠수에 들어갑니다. 다이빙벨 내부에는 잠수사의 허리까지 공기가 차 있어 다이버들은 호흡기를 벗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치 우주선 내부를 연상케 하는 CCTV 화면을 보고 사람들은 저절로 탄성을 냈습니다. 3시 33분, 투하 13분 만에 다이빙벨은 24m 깊이에 있던 선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43분, 다이버들의 선내 진입이 시작됐습니다. 그 버팀줄 거기서 나가서 버팀줄 확인해갖고 밑에서 얼마가 되는지, 그 타겟에서 얼마가 되는지 그 목권 자리에서 확인 바람. 지금 나왔다가 나온다. 10여 분 동안 중앙 통로를 통해 배 밑바닥인 좌현 쪽으로 향하던 다이버로부터 다급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인즉 군경이 쳐놓은 가이드라인이 서로 뒤엉켜서 복잡한 장애물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 11분, 선내 수색 작업 28분 만에 돌아온 잠수사들은 바지선 위의 이 대표와 작전 회의를 시작합니다. 조류가 다시 거세지기 시작하는 시각이었지만 다이빙벨 안에는 유속이 제로,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엉키니까 같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혼자 들어가서 자를 거 있으면 자르고 나오라고. 필요한 줄을 남기고 나머지 줄들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잠시 휴식까지 취한 잠수사들은 다시 선 내로 진입합니다. 새벽 4시 15분 다이빙배를 떠난 잠수사들은 이 대표의 지시대로 선미 좌현에 이르는 얽힌 줄들을
끊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장애물이 사라진 만큼 앞으로 있을 자연 수색에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듯 보였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 시점에서 멜로 복귀 바람 이상. 멜로 복귀 바람 이상. 다시 새벽 4시 40분, 25분간의 2차 선내 작업을 마친 잠수사들이 다이빙벨로 복귀합니다. 올라오기 전에 아까 고정한 줄 잘랐는지 확인해요. 지금까지 잠수 시간 75분, 두 차례 걸친 선내 작업 시간 53분, 다이빙벨 없이 잠수사가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0여 분. 그러니까 일반 잠수사들보다 5배가 넘는 시간을 선내에 머물면서 복잡한 장애물 제거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제 감압을 하며 올라와야 할 시각입니다. 네, 지금은 새벽 4시 51분. 그러니까 새벽 3시 20분에 다이빙 벨이 투하가 됐으니까요. 1시간 반 이상이 지난 상태입니다. 현재 다이빙 벨 내부는 지금 9m 정도 수심에서 감압을 위한 대기 상태입니다. 지금 다이빙 벨 내부에서는 조금 전까지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물과 빵을 먹으면서 해당 미터당 머물러야 하는 감압에 따른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작업은 당초 중앙부를 통해서 난 구멍을 통해서 복도를 통해서 좌현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그쪽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20-30명의 실종자를 찾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들어가 보니까 예상외로 그동안 우리 군경이 작업하느라고 남긴 가이드 라인이 많아서 여러 가지 라인이 많아서 엉켜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이버가 잠수 중에 다이빙 벨로 돌아와서 지상과 교신을 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한 가지 가이드 라인만을 남기고 모두 다 잘라내자. 그렇지 않으면 엉켜서 장애물이 된다. 다시 들어가서 가이드 라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복귀하는 상태입니다.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이미 다이빙 벨 이하 23m 이하의 장소에서 1시간 15분 이상 지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올라오는 데만 해도 30분 이상의 감압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올라오는 것이고요. 현재 이쪽에 다이버만 대기가 돼 있으면 바로 교체해서 바로 투하가 가능한, 그렇게 해서 20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불행하게도 현재 이곳에서는 다이버들, 민간 다이버들이 모두 다 그동안에 이쪽 군안 당국의 고압적인 비협조 때문에 모두 다 돌아간 상태입니다. 민간 다이버가 없는 관계로 지금 더 이상 교체도가 없어서 다이빙벨 투하가 이어지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올라오는 대로 어떤 상황인지 좀 더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어떠셨어요? 아, 다이빙 벨에서, 감압을 해주기 때문에 몸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6m에서 산소, 호흡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상쾌합니다. 네. 좀 이런 장비가 좀 예. 최초에 투입이 돼서 예. 좀 신속하게 인명 구조에 나섰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은 아. 것 같은데. 있죠? 예. 이 다이빙벨을 둘러싸고 왈가왈부가 많았잖아요. 직접 다녀오신 결과 어떠세요? 물속에서 1시간 이상 장시간 수색을 할 수 있고 물속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다이버의 몸에
이상이 없으니까 아주 좋은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지선 위에 지휘부랑 계속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 작전을 협의하셨는데 예예. 좀 상당히 효율적으로 보이던데. 위에서 그 통신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 밑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으면은 위에다 보고하고 위에서 또 지시를 내려주고 또 모니터가 되니까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당장 계속 교체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예예. 그 연속 투입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예. 교체할 인력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쪽 지금 교체할 인력이 지금 상당히 시급한 상황인데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은 뭐 민관군 합동해서 그 인력을 갖다가 이 다이빙 벨 쪽으로 그 투입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저쪽 그 해경이나 그 해군 그다음에 민간 다이버들 그 언딘 쪽 바지에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원을 갖다가 이 다이빙 벨을 갖다가 그 교육을 받고 직접 그 타본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인력을 갖다가 최대한 그 마지막 그 인양 구조 수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서로 지금은 협조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뭐 직접 탑승해 보시고 한 2시간 가까이 물에 계시다 나오셨는데 지금 컨디션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올라오시다 보니까 저 물도 드시고 빵도 드시던데. 네. 그냥 좋습니다. 이거 같이 저희가 다이버가 솔직히 부족한데 여기 같이 언딘 바지선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면 또 여기 길 통로를 다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니까 아마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그 자봉 다이버들을 만나봤는데요. 일단 그동안 다이빙벨의 효율성, 실효성을 두고 뭐 검증되지 않았다는 등 말들이 많았는데 2시간 가까운 한 3분 부족한 시간 동안 잠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선상과 교류를 하면서 협의를 하시면서 지휘를 받고 또 보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시급하게 많은 지금 잠수부가 투입이 돼서 잠수사가 투입이 돼서 협조하에 좀 시급하게 좀 투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긴급 인명 구조용으로 사실 에어포켓이 있다고 믿으시고 다이빙벨을 가지고 며칠 만에 오셨다가 지금 그랬을 때 벌써 한 열흘 왔었죠. 경과된 상태인데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안타까웠는데 네. 서로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뭐 몰지각하고 그 뭐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헐뜯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는데 그때는 지금 오늘 저희가 2시간 동안 사실 잠수를 지켜봤는데 뭐 유속 때문에 뭐 쓸려 나갈 것이다 뭐 아니면은 뭐 온갖 그 이른바 그 흑색 선전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 흑색 선전이 아니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에 편승하는 어떤 편싸움 같은 거 그게 좀 불쌍한 사람들이죠. 아주 불쌍한 사람들. 자, 그런데 가장 지금 시급한 거는 바로 지금 교체 투입이 돼서 바로 다시 다이빙벨이 내려가서 지금 한시라도 빨리 만약에 사망자가 지금 저 안에 계실 텐데요, 지금 저 예상대로 아직 그럼 안 빨리 나오잖아요. 수습을 좀 해드려야 될 텐데 이 교체 인력이 없다는 게 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공을 하면 네. 그 해경 관계자도 네.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네, 지금 와서 뭐 누구 잘잘못 따지고 네. 그럴 게 뭐 있냐. 그래서 나도 참 그건 또 고마운 얘기고 사실 뭐 아, 그럼 해경 쪽에서 투입을 해주겠다고 했나요, 인력 투입을? 그렇죠. 아, 성공을 그래요? 하면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뭐 바다에서 뭐 30여 년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 실제 이제 야전에서 그렇게 특구단들 다이빙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다 보면 이런 데서 반갑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눈초리가 참 좀 경계한다 그럴까? 네. 그랬을 때 가슴이 무너지더라고. 이놈들 왜 그러지? 난 안 그랬는데. 근데 이제 조직에 있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얘기,
어떤 그 적대감 느끼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지금 이걸로 풀렸으면 좋겠어요. 네. 평생을 함께 작업해온 잠수바닥의 동료들, 그 동료들의 눈길이 싸늘해서 가슴이 무너졌다. 이제 다이빙벨이 성공했으니까 이걸로 서로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과연 지켜졌을까요? 아마도 안 지켜진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지선을 떠났는데 돌연 왜 사고 현장을 그는 떠나서 사업 목적으로 왔다느니 무슨 마음에 없는 인터뷰를 하고 팽목항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바로 더 이상 머물고 또 성과를 냈다가는 생명이 위험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 때문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다이빙벨 작업이 성공하던 바로 그 시점에 바지선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TV의 정옥일 PD가 찍은 짧은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이빙벨 바지선의 승선에 작업 과정을 지켜보던 이춘재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을 태우러 경비정 P-62호가 바지선에 접근합니다. 하지만 P-62호가 알파 바지선에 접안한 부분은 경비정이 바지선에 원래 접안하던 곳과 정반대 방향으로 당시 다이빙벨 작업이 이뤄지던 곳입니다. 바지선 위에서 작업하던 알파 직원들도 경비정 접안 위치에 항의했습니다. 또 해경은 경비정을 저속으로 조심스럽게 접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지선을 거칠게 됐습니다. 배가 만들어낸 물살이 바로 옆에 있는 다이빙벨 쪽으로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물살과 다이빙벨 사이가 거의 한 5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물살의 궤적을 살펴보면 다이빙벨 쪽을 향해서 오다가 갑자기 급선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정인 대표는 바로 이 순간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잠수팀의 생명도 보존하기가 힘들 거다 하는 그런 위협감을 강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때문에 다이빙벨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구조 작업을 벌이지 못하고 서둘러서 철수하게 된 것인데요. 자세한 속내를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알파기가 올라가 있을 때는 절대 오면은 국제적으로 안 되는 일이다. 그럼 그거는. 그리고 그거는 해경 전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거기서 하고 있는 거를. 네. 근데 그거는 일부러 한 거야, 그거는. 완전 그 임무던데, 뭐, 임무. 국장 오니까 그 앞에서 격려 딱 하고 어떤 미안한 감이 하나도 없던데, 뭐, 그 눈초리가. 임무. 그리고 네. 그 정도 배를 조류 거꾸로 그렇게 될 정도면, 네. 배, 이제 운영, 배 운전 실력이 네. 뛰어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그때 그 다이빙 벨 쪽으로 뻔하고 흔들렸잖아. 거의 전속력으로 오다가 확 꺾어 그럼. 차를 확 꺾어서 갖다 배- 대는 거야, 그게. 배를 붙여버린 거거든요. 조류가 또, 거꾸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배 정상적으로 되는 거는 조류 오는 대로 뱃머리를 대야지. 그러니까요. 이거는 조류가 뒷공문에 있는데 그 정도로 올 정도. 그리고 엔진을 계속 썼잖아. 네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굉장한 협박이지. 시켜서 했든 어쨌든. 근데 국장이 크게 야단 안 치는 거 보니까 네. 좀 그런 거 같아. 아니, 그런 거가 아니라 뭐 분명히 그런 게 틀림없지. 뭐 시켜서 한 거지 뭐 무슨. 윌선의 심기가 반영된 거다. 그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않고 그게 거기서 야 이 개새끼 뭐 이러고선 우리도 그랬지만 네. 이따 이러면은 뭐 어떻게 뭐 막 이러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아니잖아. 맞아요. 경례 타고 경례 받고 수고했어 잘했어 이거 아니야. 그거 다 찍혔잖아. 그거. 다 찍혔죠. 그 화면 보니까 그 경례 타고 받고 아주 딱 해서 임무 완료 이거던데 뭐. 네. 결국은 이정인 지휘하에 잠수를 하면 잠수를 하는 다이버들 생명을 보장을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배 안에서 뭐가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서 또 위에서 스탠바이 다이버가 거기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에서 그랬어 봐. 네. 그게 그 물발이 얼마야. 그리고
배 안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어. 놀라죠. 그 엔진 소리가 무슨 영화도 컸을 텐데. 어허. 그렇잖아. 우리도 그렇게 크게 들었는데 물소리는 더 크지. 뭐 개 난리 나나 보다 그랬겠지. 그런 상황이면은 지금 다이빙배를 바지선에서 이제 지휘를 하셔야 되는데 다이버들이 그 실내 나도 이쪽으로 튀어나왔잖아. 그러니까요. 응. 그 다이버들이 이제 이 대표님을 신뢰하고 그 배를 안에 앉아 있는 건데 당연하지 100%. 응. 한마디로 이제 다이버들 생명을 보호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생명 보호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장담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보호가 아니라 일단 그 조정하는 데까지 배가 그러니까 일종 튀었잖아 다. 옆으로 도망갈 정도. 근데 그거는 내가 고소해도 돼. 국제적인 저 변호사 해갖고 네. 우리나라 변호사는 시도 안 먹히겠지만 네네. 그건 고소가면 어디 그게 있을 듯한 얘기야. 세계적으로 웃음거리지. 그거는 벌써 세계적으로 웃음거리 됐어. 만약에 방송 나갔으면 네. 웃음거리 됐어. 그거 뭐 미국에서 그저 교포들 막 그 뭐라 그러지? 매일 오는데 보니까 뭐 진짜 아니 왜 그렇게 해서 그 정부를 욕을 먹이지? 응? 근데 제가 여하튼 그 명백한 협박이고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경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구조활동 하실 의사가 있었잖아요. 제가 근데 바지선 내리기 그랬었죠. 전까지만 뭐 해도. 그랬었지. 근데 제가 바지선 내리고 나서 저쪽에서 넘어와서 이 대표님을 누가 협박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아이 그렇잖아요. 근데 협박한다고 무슨 뭐 근데 이제 분위기상 더 했다간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막연하게 거기 뭐 기자들이 있어서 그런 심정을 서로 뭐 토로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떤 상식적인 어떤 그런 의논을 해왔잖아. 네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완전 혼자잖아. 혼자 애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다이버들을. 그치, 우리 식구들하고 그 배 선원들하고. 네네. 근데 이제는 답이 없더라고. 만약에 그래서 또 뭐 예를 들어서 다음 탕 내려가서 무슨 실적이라도 건져오면 네. 그때는 어떡할 거야. 그때는 이제 막장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뭐 생각에 더 이상 이 세력에 맞댔다가는 네. 아니 그 판에 그 기자들이 있다는 거 알는데도 그렇게 보란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야. 그렇죠. 근데 기자도 그렇잖아. 없는 상황이라면 더한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있는데도 그랬다는 거는 그거는 다음에 뭐 총이라도 갈길 수 없을 것 같아, 거? 조용히?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아, 거기서? 아무도 없는데. 그 보도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드라마 같은 얘기지만, 딱 가서 해서 이 대표 작업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비관해갖고 자살한다. 그치. 5일째 실종. 그치. 이러면 끝이지, 뭐, 그래. 근데 인터뷰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인터뷰는 그거야, 이제, 유가족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더 이상 내가 이 위협과 협박, 비협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거는 씨가 안 먹히지, 또. 그리고 가족들한테, 네. 거기서 이제 사실 구조 작업을 와서, 사실은 초반에 그렇게 투입을 하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리저리 엮여서 온 거지, 무슨, 그렇잖아.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가족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결과에 부응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지금 그 가족들이 원하는 게 지금 그래도 끈이라는 게 현재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야. 미운하고 오나. 네. 실적이 느려도 그렇고, 어째도 그렇고 하여튼. 그 사람들한테 일단 내가 얘기를 해서 언론이나 얘기해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주는 어떤 구조작업에 영향을 주는 어떤 인터뷰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건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협박일 수도 있지만,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게 사실, 이를테면 가족들이야. 어떤 구조 해경이 우리를 사실상 죽이려고 했다. 이런 얘기 했을 때 해경이 조사받고 이제 그러면은 당장 구조가 중단되고 할 테니
그걸 구조가 중단,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네. 구조 작업에 영향을 주는 그런 발언을 해서 했을 경우, 그럼 결국은 구조가 영향을 받으면 우리 피해자 가족들한테 불이익이 미칠 테니. 그치. 그냥- 그러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있으니까. 그건 뭐, 그게 협박이 됐든 뭐가 됐든 난 또 다 그 인정하는 사실이니까. 네. 뭐, 그게 내가 어떻게 얘기한들 그 영향 안 받게끔 얘기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가족하고 약속한 대로 난 약속을 지킨 거고. 뭐, 구조 작업을 온 거지 테스트하러 온 거냐? 아니다. 구조 작업 온 거다. 그러면 구조 작업을 왔는데 거기 100분을 있었건 200분을 있었건 못 데리고 나온 거잖냐? 맞다. 맞는 얘기야. 그러면 근데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니 뭐 그거야 이제 밤에 내려가고 그거야 사람들 얘기는 그 장소가 이제 뭐 어디 뭐 그 매스컴에 그 보도가 됐다는 것 같은데 그 장소가 이제 걔네들도 포기하고 장애물이 많고 뭐 이렇게 된 데라고 뭐 발표가 됐었다는데 그 장소가 근데 인양하지 않고서는 수색이 불가능한 자리라고 검대본이 발표한 곳이었어요, 거기가. 근데 이제 거기다 들이댄 거 자체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들어가서 수색을 해야 될 거면 네.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뭐 내 믿음이었고 내 주장이었고 장시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런 거 제거하고 있을 수 있는 그 실종자를 찾아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아가시지만 뭐 어쨌든 장애물이 있으면 치우면 되고 그게 구조 작업이니까 그 차이는 없어요 우리한테는.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못 데리고 나왔으니까 실패 아니냐? 실패다. 그러면 너 성공이라고 하지 말아라. 알았다. 실패다. 실패 인정? 실패 오케이. 그렇게 얘기한 거고. 다이빙벨은 성공했지만 구조에는 실패한 거다. 다이빙벨 자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75분 있다가 뭐 30분 감압하고 뭐 100분 넘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성공 글쎄 기계적으로는 뭐 다이빙 그 자체로 보면은 그게 무슨 사람이 다치거나 어떤 중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다이빙벨 자체가 검증도 안 됐고 안전성이 없다, 그리고 조력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다이빙벨 무용론을 제기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다이빙벨이 실제 구조에서 유용하다라는 걸 입증한 거죠. 다만 구조에 실패했다. 그 우리 피해자 가족들이 원하는. 그치, 그럼 못 데리고 나왔는데 그건 당연히 실패죠. 그렇군요. 예, 그럼 알겠습니다. 실패죠. 그래서 결국은 수색 중단 또는 수색에 영향이 미쳐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다 뒤집어 쓰신 거네요. 뒤집어 쓰게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가족들이 기대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거 부응 못한 거에 그거 때문에 뭐 딴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뭐 나한테 무슨 불리하건 어쩌고 욕을 하건 그거는 내가 그 어떤 내 업보다 이거지. 내가 뭐 무슨 얘기를 해 거기에서 내 잘못이지 그거는. 네, 이종인 대표는 자신에게 가해졌던 위해를 공개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해경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게 될 거고 그러면 구조 인력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우리 피해자 가족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이빙벨이 실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사라지는 쪽을 택했던 겁니다. 이 같은 생각은 철수 직후에 기자들과 가졌던 기자회견, 일종의 기자회견에서도 일부가 드러났는데요. 그를 몰아세우기에 급급했던 기자들은 특유의 이종인 씨의 반어법을 그대로 베껴 적느라고 이 대목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번 수색에 어떤 목적으로 가셨어요? 실종자 수색 작업. 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실종자 수색을 나가신 거죠? 어떤 마음은 뭐 처음부터 뭐 가족
자숙된 마음으로 나갔었죠. 나간 거는 가족으로서 뭐 자식 이런 뭐 이런 뭐 똑같은 뭐 그런 마음으로 나갔었죠. 오늘 장비를 우선 1차 투입을 처음 하셨어요. 처음부터 오늘 새벽에 이제 하셔서 이제 성공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성공은 아니에요, 그건. 네. 그러면은 실험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철수하시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더 이상 뭐 그걸로 인해서 그 지금 고생한 사람들이 이제 좀 있으면 끝을 볼 텐데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결정을 했고. 진입하시자마자 바로 빠지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 아직 한마디 다 해보세요. 아니 재미도 없는 거니까. 그 전에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왜 지금 앞에 좀 쓰. 하고 이미 모두가 다 기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빠진 이유가 궁금한데요. 마이크 켜주세요. 오베이스. 첫 번째 새벽에 시도를 하고 두 번째 시도했을 때 그런 그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새벽에 시도를 하고 두 번째 시도했을 때 그런 그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보신 것처럼 이 인터뷰를 필두로 해서 대한민국 거의 모든 언론이 이종인 죽이기, 파상적 공세를 시작합니다. 단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사륙에 가까운 그동안의 구조 작업을 지켜보면서 단 한 번도 구조 실패를 거론하지 않았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유독 다이빙벨만은 실패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언딘이 주도한 구조 작업은 과연 성공했나요? 지금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는 다이빙벨 투입인데요. 팽목항으로 복귀를 했다라고 얘기가 들려서요. 지금 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뭐죠? 다이빙벨은 이제 수평에서 잠수부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좋은 점은 있지만은 네네. 이렇게 그 시급한 현장에서 예. 다이빙벨을 좀 사용하기는 부적합합니다. 또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바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상품과 운이 있기 때문에. 그 바지는 네 군데에서 묘박을 위한 앵카 체인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바로 옆에 그걸 붙여서 하게 되면은 앵카와 앵카가 서로 엉키게 되고요. 예. 그런 엉키가서 조류나 이런 영향을 받을 때 기존 세팅되어 있는 잠수 지원기지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양해를 좀 구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이빙벨 자체의 어떤 효용성 문제뿐만 아니라 다이빙벨을 싣고 있는 바지선. 예, 그렇습니다. 그 바지선 자체가 지금 고정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처음부터 그런 현장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언론이나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다이빙벨이 무슨 지금 있는 다수행자를 이렇게 보조해오는 양 이렇게 인식하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이빙벨은 우리가 자동차로 말하면은 4개의 타이어 중에 하나의 스페어 타이어에 불과합니다. 예. 처음에 그 이종인 대표가 모 방송국에 나가서 지금 해군과 해경의 구조 작업이 굉장히 더디고 대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이빙벨이라는 새로운 장비를 투입을 하면은 수중에서 20시간 연속으로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신랄 같은 희망을 걸었는데 결국에는 그 이종인 대표의 말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이거에 굉장히 크게 분개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거짓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완전히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죠.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 피해자 가족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셈이다. 이렇게 실종자 가족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천안함 때도 불만이 있을 만한 상황이었고 이종인 대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이번에도 자신을 마케팅하기 위한 거란 말씀이세요? 예, 노이즈 마케팅이죠. 노이즈 마케팅이다. 예. 다이빙벨이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때도 제외가 됐던 사람인데 이번에 다이빙벨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된 겁니까? 이거는 이종인 대표의 개인적인 그 사업 욕심에다가 일부 약간 몰지각한 언론에서 합작품이죠. 이들의 합작품이죠. 이종인 대표에 대한 공격 과정에서 잠깐 들으셨지만 그가 당국으로부터 미운 털이 박힌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천안함 사건 때문인데요. 천안함 사건 당시에 당국의 구조작전이 실패했다. 더 빨리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 희생된 더 많은 국군 장병을 살릴 수 있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유일한 전문가가 바로 이종인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하들을 살리지 못한 죽음으로 내몰았던 수많은 장교들은 상훈을 받고 진급을 했지만 보다 적극적인 구조가 필요했다며 구조 실패를 지적했던 해양 군안 전문가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 내내 내리 바로 미운 털이 박혀서 이토록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큐멘터리 천안함 프로젝트에서 이종인 대표는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저희는 제작사 측의 협조를 얻어서 과연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영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배가 가다가 가는 방향으로 이제 어느 쪽으로 가다가 아니다 싶어서 급회전을 할 때는 뒤가 이렇게 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밀리게 마련이에요. 이럴 때 바위에 올라탄 거예요. 탄 그 바위가 불과 육지에서 그 해변에서 2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 조사를 했을 때 그 바위는 한 4.6m 수면에서 내려와 있었고 그 천안함의 그 흘수 소위 그 물에 잠긴 깊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기서부터 더 낮게 뭐 3점 몇 m까지니까 배가 이렇게 올라탔던 거죠. 그리고 그 주변은 깊이가 뭐 9m, 10m 이렇게 내려가서 배가 걸쳐지게 하면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러면서 배가 어느 배든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항을 하다가 뭔가 모르는 어떤 상황에 휩싸여서 배가 어디에 얹혀지게 되면 그 반사적으로 큰 배든 작은 배든 엔진을 써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요. 보통 앞이 가서 걸쳐져 있으면 배를 후진을 해갖고 그 후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배를 흔들 하면서 빠져나오게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중간에 받쳤기 때문에 후진을 한다고 해도 나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후진을 반복을 해서 이렇게 흔들 하면서 이 배 전체가 올라탄 건 아니니까 이 배의 좌현측이 올라탄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빠져나와서 불과 나온 게 그 지점으로부터 2.5km 해상 마일 소위 1.4해리 1.4마일 정도 떨어진 데서 배가 이제 부러지게 되는데 시간적으로는 약 5분에서 한 7분 정도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배 빠진 시간은 그 사람들이 공표를 했고 그 다음에 최초에 어떤 무슨 상황이 있었다는 거는 그 이제 생존자들이나 그 돌아가신 우리 장병들의 어떤 전화 기록이 끊어졌거나 뭐 이런 시간을 한 15분으로 보잖아요. 그랬으면은 15분에서 21분, 22분 사이는 5분에서 7분 사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5분에서 7분 사이면 충분히 1.4마일은 흘러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배가 왜 바위에 바위가 없는데도 침몰을 하냐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자, 이 중간 부위는 지금 얹혀진 부위는 기관실이에요. 기관실이 배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부피는 굉장히 커요. 그 어떤 구획이 거기가 침수가 된다면 이건 치명적이에요. 맨 뒤도 아니고 뒤는 이제 선원실이 있었고 뭐 후타실이 있었고 그랬지만 어차피 배가 그렇게 돼서 뒤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나와서. 그러면 기운 방향으로 물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물이라는 게 문만 닫는다고 방수 조치한다 그래서 물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케이블 덕트라서 케이블들이 이어져서 또는 파이프 배관이 지나가는 자리 이런 데는 다 그 벽과 벽이 뚫려 있어요. 자, 단시간이지만 어떤 물의 양이 이게 바깥이나 마찬가지의 어떤 형태로 바깥 수위하고 마찬가지 형태로 차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 뒷부분이 물에 잠기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빠져나와서 처음에 이 정도 기울기가 됐다 점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다가 자, 바닥이 낮았다면 수심이 뭐 20m, 30m가 됐다면 배 길이가 80몇 m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멈춰 있어요. 더 이상 왜? 선수 쪽은 물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고 부위 역할을 하고 얘는 그냥 추 역할해서 더 이상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면 장시간 걸려서 배가 부러졌겠지만 더 깊은 데로 가니까 닿질 않아요. 더 가려고 그래요. 더 가려고.
근데 요쯤에서 이 배 앞부분에 떠 있는 부분에 무게가 물에 떠 있을 때는 배지만 공중에 떠 있을 때는 하나의 중력으로 작용한다. 어느 순간서부터는 아래로 이제 내 무게를 찾으려고 무게 행세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내려가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하나의 구조물이지만 여기가 약해져 있어요. 자, 밑에가 다 찌그러져 있고 위가 올라가 있어요. 자, 이렇게 힘을 받아. 이렇게 뚝뚝뚝뚝.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용골, 배 중심을 잇고 있는 배 밑에 이제 그 가운데 가장 그 골격 중에서 가장 큰 걸 용골이라고 그래요. 킬이라고 그러는 게 그게 딱 하고 부러지게 돼요. 부러지게 되면서, 자, 설명이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부러지는 순간에 그 선체를 가만히 보면 우현측에 그 철판의 어느 부분이 이렇게 빠져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늘어져 있을 때는 끝까지 물고 끊어지고 나서도 거기가 안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 당긴 거야, 이게 가라앉으면서. 잡아 당기니까 배가 우현으로 자빠진 거야, 선수가 우현으로 자빠진 상태에서 구조가 됐죠. 사람들이 떠 있고 얘는 딱 부러지면서 이렇게. 그래서 꼬리가 위에 잠깐 떠 있어서 TOD상에서도 갈라지는 게 이제 알려졌어요. 보여줬어요. 자, 그러고 있다 가라앉아서 좌연을 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가라앉았고, 얘는 떠서 가다가 뭐 나중에 이제 뭐 또 이제 물이 또 거기도 완전히 한쪽이 터진 상태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그 공간으로 물이 차기 시작해서 결국은 선수만 이렇게 보이다가 결국 가라앉았잖아요. 몇 마일 흘러가서. 자, 그러니까는 배가 이 가라앉은 데는 절대 암초가 있을 때도 아니에요. 그렇게 얕은 데도 아니에요. 45m예요. 그것도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한 거고, 배가 침몰한 자리라고 발표한 그곳이 실제로 천안함이 침몰한 자리가 맞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그 예상 비껴졌다는 그 암초까지 거리는 약 2.5m, 2.5km.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고 그 배에 손상된 정도로 봤을 때 그 정도면 충분한 거죠. 그리고 폭발이라고 증언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울림통 속에서 폭발을 경험을 해봤냐? 그거는 폭발이 되는 어떤 소리를 듣질 못해. 그냥 꽝 하면 고막이 터져 나가는 듯한 충격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해. 꽝 하고 행 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설명할 정도로 꽝 하는 소리, 어깨 몸이 튀고, 이거는 이 구조체가 마지막으로 끊어질 때, 그 쇠가, 이게 쇠라 그러면 이걸 당겨서 또는 이렇게 꺾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실험을 할 때, 이 파단 실험을 할 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굉음이 엄청나요. 엄청나.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그 어떤 소리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 생존자들은. 그거는 폭발음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바로 이 발언 때문에 30년 경력의 국제적인 해난 구조 전문가인 이종인 씨는 누 정권에 걸쳐서 미운털이 박힌 채 요주의 인물로 전락해 버린 상태입니다. 아참, 그리고 천안함 당시에 인명구조에 실패했던 언디인이라고 하는 업체는 4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단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바로 그 언딘이라는 업체가 지금 저 바다에서, 비바람 부는 바다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격려를 받아가면서 구조 작업인지 수색 작업인지 모를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발뉴스는 단 한 번도 다이빙벨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방씨 일가가 소유한 조선일보는 계속 허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구조 실패에 분노한 피해자 가족들이 요청해서 다른 어떠한 수단이라도 좋다, 강구해달라고 하는 요구 과정에서 이 대표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요청을 피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저희 고발뉴스는 혹시라도 진실이 침몰할까 우려돼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가지고 그 곁을 지켰던 것 뿐입니다. 저희는 브로커가 아닙니다. 생존자를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세월호 사태. 박근혜 정권은 자신들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기 위해서, 전가하기 위해서 애꿎은 희생양을
더 이상 양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독재를 연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법살인을 자행했던 아버지의 길을 되걷지 않기를 고발뉴스는 진심으로 권합니다. 특집 생방송 고발뉴스 다이빙벨의 진실편, 이곳 팽목항 바람부는 방파제에서 지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진실은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심의 부력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때만 그렇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